왜 끈적이는 가래가 매일 아침 다시 생기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습관이죠. 기침을 하고 목을 가다듬고 가슴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이나 낫지 않는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끈질긴 가래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적인 편안함 나아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들이 매일 아침 가래를 뱉어내는 가장 흔한 5가지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알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무엇이 원인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55세에서 85세 사이이고 매일 아침 기침과 목에 가득 찬 가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이 알게 될 정보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더 중요하게는 마침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이유 1. 노화된 부비동으로 인한 후비루. 노인들이 매일 가래를 뱉어내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부비동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강 내벽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자극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섬모라는 미세한 털들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부비동에서 깨끗하게 쓸려 내려가야 할 점액이 목 뒤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비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목에 간지러움을 느끼며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목을 가다듬고 침을 삼켜도 그 느낌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른 기침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뱉어내야 하는 익숙한 느낌으로 변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것이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가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은 이것을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화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당신이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후비루는 겨울철 실내 난방 건조한 침실 공기 또는 밤에 올라오는 위산 역류와 같은 것들로 인해 종종 악화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후반의 몇몇 분들은 단순히 침대 옆에 가습기를 틀거나 베개를 높여서 잠을 잔 후에 아침 가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후비루는 조용히 기운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 커피를 즐기는 대신 목을 가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끊임없이 소음에 대해 사과하며 자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신의 평범함과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저는 70대 후반에 다시 기침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교회 모임이나 동네 식사 모임에 가는 것을 중단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몸이 끈적하고 무겁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증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그것은 조용한 종류의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고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그런 시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침 가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후비루일 수 있을까? 우리 집 공기는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혹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비강 스프레이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의 환경, 당신의 밤 습관, 심지어 식단을 기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침실 공기에 수분을 더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진행해 봅시다. 다음 이유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래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 이 숨겨진 위산 역류. 자, 여기 많은 노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계속 뱉어내는 가래는 폐나 코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위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산 역류 또는 의사들이 때때로 무증상 역류라고 부르는 것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만성적인 가래의 가장 흔한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속쓰림과 달리 이 형태는 항상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자는 동안 소량의 위산이 목으로 올라와서 목 내벽을 자극하고 성대를 염증시키며 당신의 몸이 방어를 위해 점액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역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매운 음식을 먹거나 무거운 식사를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목을 가다듬어야 하는 느낌만 있습니다. 아침에 목소리가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에 덩어리나 조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알레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작은 상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역류는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집니다. 위와 목구멍 사이를 단단히 닫아주어야 하는 작은 근육인 식도괄약근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평평하게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위산을 제자리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조용하고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의 몸은 뜨거운 곳에 물을 뿌리는 소방관처럼 점액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68세의 정미숙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만성기관지염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가래를 뱉어냈습니다. 의사는 감염을 배제했고 그녀의 폐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체를 약간 높여서 자고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식사를 멈췄을 때 가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것은 폐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증상 역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감정적인 측면이 여기 있습니다. 왜 당신의 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 당신은 무력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쉬고 있는데도 아침은 여전히 기침과 엉망인 가래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최악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을 멈추고 묻기를 멈추고 천천히 안심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몇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침대 머리 부분을 몇 인치 올리세요. 밤늦은 간식, 특히 토마토나 감귤류와 같은 산성식품을 피하세요. 저녁 식사 후 무거운 것을 먹는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에게 이야기하세요. 단순히 속쓰림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증상 역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해결책이 더 많은 약이 아니라 더 현명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유 3. 건조한 실내 공기. 당신은 점액이 아플 때나 습할 때만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점액 생산은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 특히 실내에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환경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이 되는 집,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켜진 방은 모두 공기에서 수분을 빼앗아 코와 목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의 몸은 그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합니다. 바로 점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건조한 공기를 건조한 코와 연관시키지 않나요? 하지만 당신의 기도 에어웨이스가 건조해지면 비강과 목의 섬세한 내벽이 자극을 받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것을 안쪽의 작은 화상처럼 손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몸은 모든 것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입자를 가두고 그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점액으로 그 부위를 덮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특히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은 목을 가다듬거나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어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저는 72세의 박상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1년 넘게 끈적한 아침 가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레르기 약을 시도하고 유제품을 끊어보고 심지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치약을 바꾸기도 했지만 가래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의 딸이 그에게 침실용 가습기를 선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것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것을 느끼고 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합니다. 이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점막은 자연스럽게 더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 수준은 떨어지며 수분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약해집니다. 거기에 항히스타민제, 혈압약, 이뇨제와 같이 당신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약들을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두껍고 끈적이며 제거하기 어려운 가래가 생기기에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종류의 가래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목을 가다듬고 아침 식사 중에 당혹감을 느끼고 심지어 얼마나 불편한지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외출하거나 심지어 전화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해결책이 약국 진열대에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작은 가습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왜 그런지 모르게 가래를 가지고 깨어난다면 당신의 침실을 둘러보세요. 가습기가 있나요? 히터나 환기구 근처에 물그릇이 있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난 후에 물을 마시고 있나요? 이 작은 변화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지지받는다고 느낄 때 그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4. 무증상 위산역류. 노인들이 끊임없이 특히 아침에 가래를 뱉어내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무증상 위산역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산역류를 들으면 큰 식사 후에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인 속쓰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증상 역류는 다릅니다. 그것은 교활합니다. 항상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누워있는 동안 밤에 목으로 스며들어 염증 자극, 그리고 예상했듯이 점액을 남깁니다. 당신이 평평하게 누워있으면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위산이 식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산이 목 뒤나 성대에 닿으면 당신의 몸은 그 민감한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몸은 내벽을 코팅하고 위산을 중화하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점액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어날 때 목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를 느끼거나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이것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나 알레르기 탓으로 돌리고 진짜 문제를 결코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증상 역류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근육인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산이 장벽을 통과하여 목으로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더 앉아서 생활하거나 잠자리에 더 가까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저는 68세의 김은주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45, 50원씩 목을 가다듬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알레르기라고 생각했고 다음에는 완전히 낫지 않은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밤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예를 들어 늦게 식사하고 식사 후 바로 눕고 쉬는 목소리로 깨어나는 것 등에 대해 물었을 때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녁 식사를 더 일찍 시작하고 밤에 머리를 높이고 토마토와 초콜릿과 같은 유발식품을 피하기 시작하자 가래 문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증상 역류의 정서적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혼란스럽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항상 코가 막힌 것처럼 들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모감이나 만성 감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목을 가다듬거나 문장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당신에게 힘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자극에 대해 당신의 몸이 보이는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베개를 높이거나 밤늦게 산성식품을 건너뛰거나 식사 시간을 분산시키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목에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가래를 가지고 깨어나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녁 식사를 몇 시에 먹었지? 바로 누웠나? 밤에 맵거나 산성인 음식을 간식으로 먹고 있나? 이것들은 단순히 작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큰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유 5. 건조한 공기 및 낮은 습도. 당신이 숨쉬는 공기, 특히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집의 공기가 당신의 폐목, 그리고 명확하게 숨을 쉬는 능력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가래를 뱉어내는 가장 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이것은 무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주변 공기의 적절한 습도가 부족할 때 당신의 전체 호흡기 시스템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점막, 즉 비강 목폐의 섬세한 내벽은 더 민감해집니다. 그들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수분을 생성하지 못하고 건조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공기가 건조할 때 그 점막들은 보호 반응으로 추가 점액을 생성하여 보상하려고 합니다. 몸은 그 부위들을 촉촉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대신 과도한 우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많은 노인들이 특히 겨울철이나 히터 또는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을 때 끊임없이 목을 가다듬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 옛 친구 이준호 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커피 한 잔과 티슈 상자를 가지고 창가에 앉아 마치 시계처럼 기침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나 어쩌면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습한 기후로 여행할 때마다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를 들어 딸을 만나러 부산에 갔을 때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집이 단순히 너무 건조했던 것입니다. 그가 침실과 거실에 간단한 가습기를 추가하자 차이는 밤낮처럼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30번씩 기침하던 것에서 거의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또한 당신의 몸 안에서 가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묽고 쉽게 제거되는 대신 가래는 두껍고 끈적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에 달라붙고 폐에 쌓이며 밖으로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기침해야 하는 느낌을 만들 뿐만 아니라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꺼운 가래는 박테리아와 먼지를 가둘 수 있어 당신의 기도를 질병의 온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이 건조한 환경은 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의존하는 난방 시스템과 여름에 좋아하는 에어컨은 모두 공기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닫힌 창문 실내 선풍기 그리고 환기 부족을 더하면 당신은 1년 내내 목 자극을 위한 완벽한 레시피를 가지게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집이 조용히 당신의 증상을 매일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도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끊임없는 목 가다듬기에 좌절하거나 심지어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좋은 품질의 가습기, 규칙적인 수분 섭취, 수분을 방출하는 실내 식물, 그리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싼 기계나 의료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편안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몇 가지 사려 깊은 조정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기침을 하거나 원하지 않게 목을 가다듬고 있다면 당신의 공간을 둘러보세요. 공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큰 안심이 약이나 진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잘 숨 쉬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성찰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생각들, 만약 당신이 끊임없는 목 가다듬기에 당혹감을 느끼거나 끝없는 가래에 좌절하거나 심지어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 적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그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이거나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불편함을 조용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일상의 고군분투 뒤에는 진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진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당신의 몸은 소리가 아닌 속삭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조금 더 기침을 하거나 식사 후에 더 많은 가래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들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보살핌, 조금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친절을 필요로 한다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오늘 탐구한 각 이유, 그것이 후비루든 위산 역류든 만성기관지염이든 특정 약물이든 심지어 건조한 공기든 모두 당신의 몸이 지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통해 당신이 다시 더 쉽게 숨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약물에 대해 의사와 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잠을 잘 때 머리를 높이거나 침실에 가습기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하루 종일 더 많은 물을 마시거나 유제품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단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이 지식보다 더 깊은 것을 가지고 이 영상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 드는 것의 일부로서 모든 불편함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웰빙을 통제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당신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가져다 줄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지는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